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모두 잘 지내셨죠? 네, 되게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1월 중순에 미국에 와서 네, 지금은 미국에 있습니다. 곧 DC에 한번 가려고 해요. 그래서 DC에 가서 로스쿨을 방문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는 이야기는 어떻게 결과를 내는 공부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로스쿨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컨텐츠, 과목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막상 공부를 시작하거나 해도 끝까지 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그 중간 과정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어떻게 보면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은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네,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고 싶다 아니면 미국 로스쿨 가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제 영상을 봤지만 도전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도전을 혹시 안 하고 계신가요? 왜 도전을 못 하고 계신가요? 내지는 도전을 작년에도 써놨는데 또 올해도 쓰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Fake resolution. resolution은 New Year's resolution 그런 거는 이제 새해 다짐, 새해 결심이죠. resolution 결심이에요. 근데 fake예요.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좋아 보이니까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딴 거보단 이게 나아서 이런 이렇게 약간 진짜 내 마음에서 너무 이걸 하고 싶다, 원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페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써놓지만 당연히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페이크 레솔루션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제가 시도했다가 안 한 게 굉장히 사람이 다 그렇지만 많죠. 저 불어도 그랬다가 몇 번 안 갔고 헬스도 끊었다가 1년에 한 2번 가고 수영 이런 것도 당연하고요. 얼마 전엔 발레도 작년엔 했다가 네, 역시 안 했죠. 네. 다 fake resolution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니면 공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학점을 잘 받고 싶다면 우선은 진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가 정말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resolution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어떻게 결과를 내는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어떻게 결과를 내는 공부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결과를 내는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냥 학문적인 공부랑은 다른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학문적인 공부와 전혀 우리가 하는 건 다릅니다. 어떤 수치화될 수 있는 결과, 합격 아니면 불합격, A 아니면 B 마이너 이런 류의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Y가 되게 중요해요. Y가 흔들리면 끝입니다. 특히 독학으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들은 Y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비를 들였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제 학비 때문에라도 열심히 다니시는 면이 있지만 그냥 한국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뵙게 돼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걸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이제 자기가 계속 생각하거나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죠. 아, 내가 이걸 해서 뭘 하나,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이 고생을 하나 하면서 결심이 금세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resolution, 되게 확고한 결심, 그리고 그걸 계속 나는 이걸 계속 할 거야, 하고 싶어, 해낼 거야 하는 리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다는 결심마저도 확고하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는 공부를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성적을 잘 받거나 합격을 하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해야 되는 진짜 실제적인 전략에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계약법, 컨트랙트 공부하고 있어.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짜증나. 교수님이 말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 길이 없어. 아, 나 이거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별로 안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 한 그냥 꿈쩍도 안 하고 나는 이제 못해, 움직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죠. 네, 그냥 거기 그냥 스톱돼 있는 경우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로스쿨 가시거나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바시험 공부를 하실 때 그 강사나 교수님이 해주는 걸 그냥 진도를 그냥 쭉 따라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내가 이 공부, 컨트랙트를 공부한다 그러면 컨트랙트 첫날 1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케이스를 읽어와라. 읽어가요. 수동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다음엔 또 30에서 60을 읽어오라 그래서 또 읽어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살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무엇을 배우는지 안다는 건 오늘 배운 케이스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안다는 거예요. 컨트랙트라는 과목이 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안다는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컨트랙트라는 과목, 계약법은 계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죠. 내가 토마토 10개만 살게. 나 토마토 10개만 팔아줘. 그래, 그러면 10개 10불에 팔게. 다음 주에 너한테 배달해다 줄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배달해 줄게. 이렇게 말로 하고 끝났다고 쳐요. 이게 컨트랙트일까? 계약이 성립된 걸까?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그럴 때 우리가 공부했던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라는 3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 3개의 요소가 이 중에 있는지, 어떤 게 offer고 어떤 게 acceptance고 어떤 게 그 중에 consideration이라서 이게 계약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 우린 그런 걸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이 성립됐다면 그 다음에는 계약의 조건이 무엇인지, 10개를 10불에 $10에 팔고 배달 기간은 언제까지인 거. 그럼 누가 배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디까지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지? 어디까지 가져다 준다는 말이 없으면 언제까지 가져다 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계약의 term,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 명시적으로 썼을 경우와 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말로 정했는데 나중에 writing, 종이에다 다르게, 서면으로 다르게 적었을 경우는 어떤 term들이 더 우선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걸 알고 판례를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이 토마토 얘기 지금 우리 왜 배우고 있지? 자기가 갈 길을 잃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이제 받아야죠. 10개 10불 받고. 근데 이번 주에 배달이 안 왔네. 토마토 아무래도 이번 주에 못 줄 것 같아. 아니면 이번 주 토마토 맛이 없대. 그냥 사과 가져가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위반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그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 궁금하실 수 있죠. 아니면 토마토가 9개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의 이행 퍼포먼스랑 또 계약의 위반, 브리치에 대한 부분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과목이 무엇을 배우는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알고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다면 내가 지금 이걸 왜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나면 어떤 상황에 이 판례나 이 룰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가 이걸 왜 내가 지금 이 과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목차를 모르고서 공부를 하면 되게 조각조각 배우는 거죠. 이거는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 건지를 모르는 너무 많은 퍼즐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큰 그림을 한번 보시고 나면 이거는 해변 호숫가구나 이런 그림을 보고 나면 대략 파란색은 여기는 좀 호수 요쪽 밑인가 보다. 여기는 좀 풀숲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내가 조각조각 배우는 거라도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퍼즐 조각 1000개를 시험 기간에 내가 위치에 맞게 넣으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무엇을 배우는지를 안다는 건 수업에 앞서서 목차, 저는 강의에서 항상 그래서 목차 그 전체적인 플로우를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야 훨씬 더 재밌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목차를 베이스해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는 그 과목에서 컨트랙트에서 뭘 배우는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의 것들은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목표 지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컨트랙트에서 A를 받는 내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컨트랙트에서 A 받고 싶은 거 A는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교수님이 제 답안지를 제가 우선 답을 잘 써야 되고 교수님 스타일에 맞아야 되고 교수님이 성적을 잘 주어야 하고 나보다 잘한 애들이 별로 없어야 내가 좀 제일 잘해야 A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러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했을 땐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지 되는지를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좀 전에 컨트랙트 이야기를 했는데 컨트랙트 포메이션, 계약이 성립이 돼야 돼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토마토도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토마토 줄 필요도 없고 이런 거겠죠. 근데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컨트랙트 포메이션을 위해서는 offer, 청약, 오퍼를 한다 그러죠. 나 사고 싶어요. 그럼 acceptance. 그래요, 팔게요. 승낙을 하는 거죠. 그리고 consideration. 이거는 약인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둘 사이에 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영어로는 bargain for 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약간 거래에 대한 어떤 이게 보상, return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 돈이겠죠? 그런 consideration이 필요한 건데 지금 강의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런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되게 쉽다. 3개만 단어만 외우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는 건 그렇다면 offer 자체에 대해서는 얼만큼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지, acceptance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consideration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ffer 어떤 것들을 offer라고 보는지, 오퍼처럼 생겼는데 오퍼가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acceptance는 산 사람이 너 물건 살래? 그럼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사고 싶어요 하면 accept한 사람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3년 후에 내 말 팔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3년 후에 와서 accept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ccept에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어떤 것들이 valid한 acceptance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고,
또 consideration이 왜 중요한지, consideration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consideration처럼 생겼지만 결국 consideration 아닌 경우들은 어떤 건지 이런 걸 판례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각 요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로스쿨이나 바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깊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예.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이 많은 경우 수업을 듣거나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왠지 안 중요한 것 같아. 내 기분상. 그래서 그거는 막 그냥 필기도 잘 안 해. 하지만 난 맥락을 몰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각 약도 모르고 중요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만의 약간 왜곡된 공부 자료를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엔 너무나 잘 정리된 교재들이 많아서, 그리고 한글로 돼 있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선은 영어라서 내가 빨리빨리 훑어볼래도 훑어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이걸 영어로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다니. 나는 그냥 빨리 한번 훑고 싶은데 훑어지지가 않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past exam, 이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배운 주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물어보는구나, 이 정도의 내용이 담긴 답안지들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가서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요거 3개만 쓰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답안에 그냥 그렇게 딱 한 줄을 원칙, 룰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답안에 그 한 줄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공부를 하되 잘못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지금 난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공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ontract라는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깊이 offer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들이 커버돼야 되는지, acceptance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들이 커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중에 얼만큼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셔야죠. 네.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알기 위해선 답안지를 써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눈으로 봤을 땐 너무 당연하고 나도 저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덮고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뭐 말로 해보니까 다 답이 나오던데, 아니요. 손으로 써보면 또 다릅니다. 그리고 타이핑 해보면 시간 내에 내가 머릿속에 아는 건 상관이 없어요. 시간 내에 그걸 내가 표현했냐가 답안 합격과 성적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시라고, 내가 어느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간에 노트를 한 번 더 보면 한 과목을 쫙 다 볼 수 있는데, 내가 3시간 동안 그냥 문제 2개 답안 쓰는데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아깝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내 답안에 얼만큼의 분량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내가 시간 안에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하는 거랑 실제로 해보는 거는 항상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답안 시험장에 가서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내가 내 수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현재의 나와 내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가 언젠가 도달해야 될 곳과의 갭을 알 수 있죠. 내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내가 rule statement를 이 정도밖에 못 쓰고 있구나. 내가 문장을 잘 못 만들고 있구나. 이만큼 내가 더 가야겠구나 하는 내 빈 틈을 정확히 아셔야 그걸 채워나가실 수 있어요.